인간관계에서 가장 손해보려고 하지 않고 가장 많이 계산하는 관계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혼 상대를 찾을 때입니다. 결혼하고 나서도 내가 손해다 싶으면 불평불만을 가득해서 살까 말까 고민하곤 합니다.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고 인간의 본성이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본성을 인정하고 내가 계산적이구나, 내 수준이 겨우 이렇구나 알면 좋은데 그걸 사랑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치유심조라고 합니다. 다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집착하면 내 기준에 못 미쳐 괴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도 남편도 타인이요 남이라고 생각하면 남인데 돈 벌어다 줘서 고맙고 남인데 살림 살아줘서 고맙다고 여기게 된다고 합니다. 부부관계에 대해 고민하는 사람들도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이 문제로 고민하는 겁니다. 조금 성질이 나면 이혼하겠다고 하다가 자고 일어나서 괜찮으면 또 천생연분이라고 합니다. 관계의 이익과 손실이 같이 있기 때문입니다. 손해가 더 커 보일 때는 이혼하겠다고 하다가 이익이 크다 싶으면 또 관계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어떤 관계에서도 늘 이익과 손해가 함께 온다는 걸 알아야 해요. 저는 타인에게 기대하지 않도록 명상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기대하지 않기, 어쩌다 기대했는데 기대가 무산됐을 때 실망하지 않기. 이것만 잘 실천해도 삶이 평온합니다. 무엇이든 예약을 하면 사건 사고가 없는 이상 반드시 지키는 저를 배우자는 답답해할 수 있고, 단지 다른 게 먹고 싶어서 식당 예약을 취소하는 배우자가 제겐 제 멋대로 행동하는 걸로 보입니다. 좋은 책을 읽고 책을 통해 깨우치는 걸 발전이라 생각하는 저는 책 이야기를 피곤해하는 배우자와 재미있는 대화가 가능할까요? 툭툭 던지는 말이나 행동이 둔감하고 눈치 없는 배우자가 저에게 가끔 악역으로 보이는데, 배우자의 눈에 저는 너무 예민해서 피곤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다른 타인을 관찰하고 분석하고 판단하는 모든 것을 내려놓을 수 있다면 한층 넓어진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큰 것도 작은 것도 없고, 높은 것도 낮은 것도 없고, 빠른 것도 느린 것도 없고, 우등한 것도 열등한 것도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 허물은 보기가 어렵고 또 남의 허물은 안 보기가 어렵습니다. 해능 대사께서 또한 이런 말을 일러주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지 말라. 다른 사람의 허물이 눈에 보이면 그것이 곧 나의 허물임을 알라. 현실에서는 남의 허물을 보기가 쉽죠. 남의 눈에 티끌은 보면서 제 눈에 대들보는 보지 못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은 아주 작은 것도 금방 눈에 띕니다. 다른 사람이 뭘 조금만 잘못해도 왜 저럴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자기가 잘못하는 건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걸 요즘 말로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 줄여서 내로남불이라고 하죠. 자기가 잘못하는 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한다고 합리화를 하고, 다른 사람이 잘못하는 건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기의 허물은 잘 보이지 않고 남의 허물은 잘 보이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런 현실을 나무랄 수는 없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괴로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사람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남의 허물은 가능하면 들추지 말고 자기의 허물을 보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남의 눈에는 대들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가능하면 시비하지 말고 제 눈에는
작은 티끌이라 하더라도 찾아서 없애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괴로울 일이 없고 갈등할 일이 없어집니다. 이처럼 내가 괴로움이 없고 자유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분쟁이 없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늘 나의 허물을 보고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늘 내가 계율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피고 부족한 부분은 반성하고 참여를 해야 해요. 다른 사람이 계율을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는 굳이 논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관점을 가져야 괴로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요. 내가 계율을 청렴히 지키는 것은 나의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이 계율을 지키는지 여부는 그 사람의 문제입니다. 그가 어떻게 하는가는 그 사람의 문제이기 때문에 설령 계율이나 규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을 보더라도 그를 탓하지 말고 오히려 불쌍히 여겨야 해요. 계율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결국 괴로움에 떨어질 것이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결코 탓하는 마음으로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 자비로운 마음으로 지적을 해야 합니다. 게르 같은 인간관계가 많습니다. 인간관계를 맺을 때 100% 이익만 보는 관계도 없고 100% 손해만 보는 관계도 없어요. 만약 어떤 사람과 관계를 맺었는데 나에게 이익은 하나도 없고 100% 손해만 본다면 그 사람과는 관계가 멀어져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100% 이익만 되고 손해되는 점이 하나도 없는 사람과는 가까이 있어도 아무런 불편함이 없습니다. 관계라는 건 대부분 이익보다 손해가 조금 더 많거나 손해보다 이익이 조금 더 많은 정도입니다. 이익과 손해가 50대 50에서 많이 벌어져 봐야 40대 60 정도예요. 이럴 때 60의 손해 때문에 관계를 정리하자니 40의 이익도 같이 버려야 합니다. 그렇다고 40의 이익 때문에 관계를 유지하자니 60의 손해까지도 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계륵과 같은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그 관계에서 손해는 보기는 싫은데 이익을 버리기는 아쉬운 거예요. 인간관계를 정리하려면 그로 인한 장점이나 이익도 같이 버려야 합니다. 유지하고 싶다면 그로 인한 불편함이나 손해도 같이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혼을 하고자 하는데 위자료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혼을 하자니 재산이 아깝고 그렇다고 계속 같이 살자니 꼴 보기가 싫은 거죠. 그럴 때 남편이나 아내를 내보내려고 하면 재산을 붙여서 같이 내보내야 합니다. 인생의 고뇌는 늘 이렇습니다. 아이들과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같이 살자니 꼴 보기가 싫고 내보내려니 하루 이틀 지나면 또 보고 싶어서 문제죠. 인연을 지었으면 과보를 기꺼이 받는 거예요. 돈을 빌렸을 때 기꺼이 이자를 쳐서 갚을 생각을 하면 괴롭지 않습니다. 빌릴 때는 좋아해 놓고 막상 갚을 때가 돼서 울고 불고 괴롭다고 한탄하면 안 됩니다. 모든 행위에는 과보가 따른다는 사실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연락을 안 하면 그 사람들도 나한테 점점 연락을 안 하게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안 하게 되면 그들도 점점 나에게 서비스를 안 하게 됩니다. 그 결과를 받아들여야 됩니다. 내가 다른 사람의 관심을 받고 싶으면 나도 다른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고 많은 서비스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힘들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만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자기가 뭘 조금 알거나 지식이 좀 있다고, 지위가 조금 높다고, 인물이 좀 잘생겼다고, 좀 유명하다고 교만을 떨고 거만하게 굴며 남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한국 사람이라고 동남아 사람을 무시하고 백인이라고 흑인을 무시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타인에 대한 교만을 버리고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자세로 살아가야 합니다. 나도 모르게 어깨에 힘을 주고 목에 힘을 줬다 하더라도 금방 힘을 빼야 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꼭 잘하라거나 친절하게 굴라는 말이 아닙니다. 거만을 떨지 말라는 거예요. 거만 떠는 이유는 다양합니다. 나이가 많다고, 남자라고, 얼굴 잘생겼다고, 키 크다고, 아는 게 많다고 거만을 떠는 게 사람의 심리예요. 한 분야라도 자기가 좀 아는 게 많으면 상대를 무시하거나 거만을 떨잖아요. 이런 부분을 돌아봐서 아는 게 있으면 모르는 사람에게 알려줘서 함께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타인을 존중하는 삶의 자세를 가져보도록 합시다. 살다 보면 자기가 이룬 것을 내세우면서 남을 무시하는 생각이나 마음이 자기도 모르게 일어날 때가 많습니다. 당당하되 겸손하고 검소하되 마음이 풍요로운 삶의 자세를 가지면 나와 남이 모두 좋은 쪽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내가 가진 재물만 해도 풍요롭게 쓸 수 있고 조금이라도 이웃과 나눠 가질 수 있어요.